자, 그러면 우리 개봉작 소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개봉작은요. 오늘 또 이제 오프닝에서 그 본인이 게임을 했다라는 걸 알려주셨던 그 작품인데요.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 그렇습니다. 입니다. 네, 12세 관람가고요. 예. 네, 28일에 개봉을 했고, 이게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어리가 이제 그 다이어리요? 아니요, 다이얼. 해리슨 포드의 마지막 또 인디아나 존스 출연작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이제 이 작품이 초청받았을 때 해리슨 포드가 이제 이 인디아나 존스에서 이번 편을 마지막으로 나는 인디아나 존스에서는 은퇴한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모습 때문에 또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해리슨 포드에게는 인디아나 존스라는 캐릭터가 너무나 인생 캐릭터였고 또 그걸 위해서 자신의 멋진 퇴장을 위해서 운명의 다이얼을 만들어가지고 그 퇴장기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그래요. 예, 그래서 42년생이면 81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렇게 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아쉽다. 그리고 이 나이도 많으신데 사실 첫 번째 이제 물론 그 전에 청춘 낙서 같은 그렇죠. 우리에게 많이 안 알려진 루카스의 초기작이나 맞아요. 이런 영화 나왔을 때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더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디아나 존스 1편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영화들로 본격적으로 또 이제 스타워즈 포함해서 인기를 얻었을 때가 40 초반?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의 이 초반 활동부터 전성기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함께 호흡해왔어요. 그런 셈이죠. 이분의 이 필모그래피를. 그렇죠. 저도 지금 가족 같아요. 언급해주신 작품 외에도 저는 이제 도망자라는 너무 좋죠. 작품도 생각이 나거든요. 토미 리 존스와 함께. 그렇죠. 그러니까 꽤 많은 작품에 나왔는데 워낙에 이제 해리슨 포드 같은 경우는 인디아나 존스도 그렇고 스타워즈도 그렇고 미국의 문화를 흔들 만한 그런 시리즈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두 작품에 출연하는 것에 많이 이제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 톰 클랜시 소설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었던 긴급 명령 그리고 패트리어트 게임 이 두 편의 영화에서 잭 라이언 박사를 연기를 하기도 했었고, 맞아요. 이 참 그런 굵직한 캐릭터들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인디아나 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 때 다른 배우가 원래 하기로 돼 있었는데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는 당시 조지 루카스가 인디아나 존스를 제안을 했잖아요. 근데 조지 루카스라는 이름 그리고 당시에 스타워즈로 워낙에 명성이 있었으니까 그 이름에 기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싫어서 그 조지 루카스가 해리슨 포드를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게 친구들끼리 묘하지. 맞아요. 나는 다른 배우 할 거다라고 했는데 스케줄이 안 맞으면서 결국엔 해리슨 포드를 하게 됐는데 그냥 운명이었던 거죠. 네네네. 그리고 다른 인디아나 존스를 상상이 어렵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번 작품 딱 보게 되면 이 마지막 인디아나 존스 해리슨 포드가 출연한 작품이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작품들을 좀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영화가 시작을 하면 이제 극 중에 이제 보물을 이제 훔쳐요, 인디아나 존스가. 우리 그거부터 할까요? 고고학자예요, 밀렵꾼이, 도굴꾼이에요. 우리 이제 시리즈 끝나는데 직업을 확실히 합시다. 도굴꾼이야, 박사야. 제가 볼 때는 싸움꾼 아니면 사랑꾼이에요. 일단은 이제 고고학자이죠. 고고학자인데 모험을 하다 보니까 액션도 잘하고 액션을 하긴 하지만 또 함께 하다 보면 또 엮이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1편 인디아나스의 마리온과 엮이면서 또 사랑꾼이기도 하고 뭐냐면 그런 그 인연들이 5편에서는 전부 다시 소환이 되고 첫 번째 씬 같은 경우 이제 기차에서 싸우는 장면은 3편 최후의 성전도 그 초반에 보면 처음에 그 리버 피닉스가 기차 열차 위에서 버스터 키슨 영화처럼 맞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 3편에서 리버 피닉스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의 어릴 때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 주요한 배경은 운명의 다이얼에서는 1969년인데요. 먼저 20년 전의 모습을 보여줘요. 어릴 때의 모습? 네, 그러니까 어릴 때가 아니라 젊었을 때의 모습을 먼저 보여줘요. 지금 80살의 나이에 출연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액션을 거의 해리슨 포드가 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CG 기술을 입혀가지고 디에이징 그거였구나. 맞아요. 디에이징 기술을 해가지고요. 딱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그 전편에 있었던 어떤 상징적인 장면들을 가져오면서 해리슨 포드를 위한 멋진 퇴장길을 마련해 주려는 그 감독의 의도구나라는 게 이제 초반부터 읽히게 되는 거죠. 어때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시리즈 마지막 편이고 네네. 당연히 많은 이제 그 올드 팬들이 극장 찾을 거예요. 네네네. 이 의리로 보면서 마음 따뜻하게 나갈 수 있는 영화입니까? 아니면은 네. 진짜 재밌어요? 전자 쪽이 더 강합니다. 그래. 네, 재밌긴 재밌어요. 난 그래도 갈 거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인디아나 존스와 그 30대 이상의 분들은 인디아나 존스와 함께 나이를 먹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는 게 굉장히 반갑죠. 근데 지금의 시기는 이 인디아나 존스 처음 나왔던 1980년대 있잖아요. 예. 그때와는 좀 많이 변화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클래식한 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좀 더 빠르거나 더 나아가거나 그냥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도 좋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나이도 먹고 시리즈도 오래되다 보니까 극중에 인디아나 존스에게 부여하는 어떤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힘들고 지치고 은퇴하고 몸도 잘 못 쓰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이제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져 있으니까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 가능성을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런 건 어쩔 수는 없죠. 네. 하지만 아마 팬들, 그러니까 인디아나 존스를 계속해서 좋아하고 특히 이제 4편이 이 평가가 가장 안 좋았잖아요. 4편이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혹시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게임? 그 게임은 있죠. 아틀란티스를 배경으로 했던.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이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2008년에 나온 게 있어요. 몰라. 네, 모르실 거예요. 저는 그 시절 기억이 없어요. 그렇죠. 굳이 이렇게 보시라고 저도 추천은 안 드리지만. 몰라요. 몰라. 그 작품까지도 내가 좋아한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다. 이런다고 했을 때 설마. 네, 5편은 훨씬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추천하는 거예요? 네. 뭐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추천드리고요. 지금 또 인디아나 존스 이 운명의 다이어리요. 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관객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당연하죠.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추천드리기 위해서 오늘 가지고 나온 거죠. 사실상 어떤 그 이벤트이자 네. 마침표? 네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와의 어떤 그 기억과 추억에 대한 마침표로서 맞아요. 저는 충분히 극장에 갈 용의가 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리고 같은 생각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헨리 존스 주니어죠. 원래 본명. 네, 그렇죠. 인디아나는 개 이름. 네. 예, 인디아나 존스의 마지막 모험. 그렇죠. 많은 분들 함께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1899년생 이런 거지. 뉴저지에서 또 태어났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한 배경이 1969년인데 그 달 아폴로가 달에 이제 달 착륙했던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는 우주라는 미래로 나아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흥미로운 게 근데 극중에 인디아나 존스 같은 경우는 그 해에 교수에서 은퇴를 해요. 은퇴하는데요? 네, 은퇴를 하거든요. 그리고 은퇴하는 날 예전에 굉장히 친했던 교수의 딸이 찾아와요. 그래서 딸이 찾아와서 자신이 그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그 안티키테라라는 그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자신과 함께 찾으러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인디아나 존스는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풀러라고요. 나치 시대에 있던 과학자가 있거든요. 또 나치야. 네, 또 나치가 나와요. 69년인데 또 나치야. 네,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나치에 있었던 그 인물이 다시 돌아와서 안티키테라를 찾으러 가려고 인디아나 존스를 잡으러 오는 거죠. 또 나치지만 줄여서 또치. 사실 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또 큰 매력 하면은 이 또치와 싸우는 장면들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3편까지는 다 그 부분과 관련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근데 재밌는 건 그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이 어떤 영화인지 모르시잖아요. 크리스탈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영화 그 5편 운명의 다이어리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전작의 어떤 그 기억을 상기시키는 설정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과 관련한 건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사실상 이제 없는 셈 쳐야지. 그렇죠. 네, 이게 원래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계속해서 만들어 왔던 시리즈인데 이번도 제작은 했을걸요? 그렇죠. 제작자로는 참여했고 원래는 감독도 맡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작품들의 스케줄이 계속해서 안 맞다 보니까 이 다른 감독을 물색을 했는데 제임스 맨골드 감독이라고 최고지 뭐. 그렇죠. 로건 같은 경우 최근작이 로건이었죠. 맞아요. 로건 최근작은 이제 포드 대 페라리 작품. 그 작품도 되게 좋았죠. 한 편 한 편 다 외국. 맞아요. 너무 저는 사실
그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그 3-2 3:10 to Yuma 너무 좋아. 맞아요. 서부부 너무 좋아. 네, 러셀 크로우 나왔고 그러니까 제임스 맨골드 감독이 좋은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요. 근데 그 많이 만든 거에 비해서 한 편도 범작이 없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명성을 얻긴 힘든데 예. 근데 왜 제임스 맨골드 감독이었을까를 생각했어요. 예. 인디아나 존스의 팬이기도 하죠. 예. 근데 이제 로건에서 이 슈퍼히어로 울버린의 나이 들었을 때 지친 모습, 은퇴의 모습을 잘 그렇죠. 그렸다.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에서도 제임스 맨골드 감독에게 이제 메가폰을 맡겼던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사실 조금 들어요. 네. 이 오파츠라고 하죠. 이 오버 테크놀로지를 사용한 이제 고고학 장치들 네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1편, 2편, 3편 시리즈 계속 오면서 하나씩 등장하는데 1편이 그쵸. 성괴였고, 네네네. 2편은 그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그 심장 꺼내는 이상한 사제. 그렇죠. 네. 3편이 우리 그 성배. 예, 예수님이 네. 최후의 만찬 때 썼던 성배였고. 그렇죠. 4편은 기억은 안 나지만 크리스탈의 골. 네. 예, 요번이 시계죠, 그러니까. 네, 안티키테라라고 네, 시간을 돌릴 수 있는. 실제 박물관에 있던데요. 그렇군요. 예. 보셨어요? 있어요. 박물관에 있는 걸로 알고 그렇구나. 있고 원래 로도스 지역에서 되게 유명했다.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것도 뭐냐면 이 운명의 다이얼을 통해서 이 극 중에 인디아나 존스가 시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이 시간이 이 시리즈에서 또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임스 맨골드 감독이 그러니까 유물을 무엇을 골라야 될지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안티키테라로 골랐다라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 네네. 보통 이제 성경 관련된 거 고를 때가 타율이 좋았는데. 그렇긴 하죠. 그래서 성경 관련한 유물도 잠시 등장합니다. 나오긴 나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극장 가서 확인하시면서 즐거워하실 것 같고. 네. 우리 OTT 네. 쪽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OTT는 제가 오늘은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이 왜요? 지난주에 미리 예고하셨듯이 사냥개들 그래.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6회까지는 정말 좋다. 진짜 좋다. 네, 그 이후로는 이런 말씀 주셔가지고 언제 그랬어? 네. 그 이후로는 아예 네. 그냥 다른 작품이라 그랬지. 그렇죠. 어떻게 딱 6회를 기점으로 왜 바뀔까? 감독이 다른가? 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이제 그 극 중에 출연했던 배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는데 무슨 문제요? 네네네. 극중 배우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7회와 8회 대본들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우리 그럼 이름도 말 못해? 이름을 말을 안 해. 네. 왜 이래? 네네네. 김세론 배우가 했는데 김세론 배우가 갑자기 빠지죠. 그쵸. 극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극중에 건우를 연기한 우도환 배우, 그리고 이제 이상희 배우, 김세론 배우가 3명이 이제 그걸 끌고 가는 주요한 역할들이거든요. 그랬는데? 근데 그 이후로 김세론 배우의 이제 사건이 터지면서 김세론 배우가 빠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N사의 OTT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다 보니까 공개조차 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계약 내용이 있구나. 왜냐하면 또 7, 8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고 김세론 배우가 상영도 그 촬영도 해놓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있었을까라고 하면 이제 새롭게 대본을 고치는 수밖에 없었다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회까지는 대본대로 진행됐는데 7회와 8회는 이제 바뀌었던 거죠. 근데 저는 이 사냥개들이 흥미로웠던 게 이 작품이 결국에 큰 맥락에서 보면 좋은 사채업자와 나쁜 사채업자가 코로나 시대에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좋은 사채업자는 그래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나쁜 사채업자들이 좋은 사채업자들의 돈을 또 뺏어가기 위해서 벌어지는 비극을 위해 이제 극 중에 우도환 배우와 이상희 배우와 함께 힘을 합쳐서 나쁜 사채업자를 무찌른다. 그러네요. 라는 내용인데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코로나 시대가 배경이잖아요. 보통 이제 메이저 작품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대를 배경으로 해도 극중 배우들이 마스크를 쓰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외모를 드러내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용납 안 하죠. 그렇죠. 그 무조건 벗으라고 그러죠. 맞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출연할 때 이제 건우라는 이제 우도환 배우가 연기한 건우라는 친구가 복싱을 하는데 복싱 연습을 마치고 나서 길거리 나오는데
마스크를 쓰고 나오더라고요. 그 잘생긴 얼굴을. 그러니까요.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시대에 대한 풍경을 또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메이저 영화에서는 그런 시도들이 저는 본 기억이 없는데 예, 바로 이제 사냥개들이 그 부분을 포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액션도 기존에 본 적이 거의 드문 종류의 합과 또 맞아요. 굉장히 야심찬. 그러니까 그쵸. 야 조금 버겁게 하시는데 싶을 정도로 정말 야심찬 롱테이크 액션을 보여주는데 맞아요. 재밌어요. 재밌고 흥미롭고 구심력을 잃지 않고 이야기가 뚝심 있게 쭉 6회까지 이어지면서 자칫 조금 어두울 수는 있고 또 6회까지 가서는 조금 우리 애랑 보고 있었는데 좀 과하네요. 싶을 정도로 비극적일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흔들리지 않고 갔거든요. 맞아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들의 이 착한 두 아이의 복수를 우리가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이 동기를 줬었는데 7, 8회가 되고 나서 7, 8회 되자마자 아예 장르가 바뀌어요. 네, 맞아요. 아예 장르가 무슨 이거 뭐라 그래야 돼? 뭐 캐릭터도 약간 일본 명랑 만화? 네. 복사자 야호 막 이러면서 너무 간단해지고 방법도 이걸 어떻게 풀이했을지 모를 정도로 이 사람이 이런 루트를 통해서 탈출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지? 라는 것도 너무 급하게 나오고 새로운 캐릭터도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재벌과 그 검사 그 경찰 쪽 그 가문들의 그 유착관이 있잖아요. 권력가들 그 사람들은 또 갑자기 굉장히, 역할이 바뀌었어. 맞아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선한 사람들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정말 훌륭한 드라마가 한 2회 때문에 이 조금 안타깝게 됐다. 그래도 이렇게 감독이나 배우분들 인터뷰 찾아보면 본인들에는 아예 공개를 못 할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이제 공개가 되기도 했고 특히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 일주일 뒤에 그 순위 집계라는 게 나와요. 전 세계 1위했죠. 네, 그래서 엔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간 순으로 하는데 거의 6천만 시간을 이제 전 세계에서 관람을 한 거예요. 그래서 6천만 시간? 그러니까 그 비영어권 부분에 이제 1위를 한 일주일 동안 하기도 했을 정도로 관심을 모아서 그 부분만 해도 이제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액션 컨셉 얘기해 줬는데 너무 잘 짰어요. 액션을 잘 짰다는 건 뭐냐면 액션의 컨셉트를 짰다는 건데 이 작품 사냥개들 같은 경우는 극 중에 이제 우도환 배우, 이상희 배우가 그 콤비를 이루는 친구들이잖아요. 컨트롤하면서 만난 친구들.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 초반의 액션 씬들은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혼자 개인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둘이서 이게 30명, 40명 되는 이 사채업자들의 사냥개들과 맞서 싸우잖아요. 거기서 둘이 합을 맞추면서 싸우는 걸 보여주죠. 이제 뒤로 가면서는 이제 개별의 어떤 이 싸움을 보여주면서 권투라는 거는 결국 맨몸으로 싸우는 액션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편집을 하지 않고 롱테이크로 이제 가져가는데 거기서의 합이 좋다는 이제 말씀이 바로 이 작품 액션의 컨셉트에 들어있는 거죠. 나는 모든 액션의 합이 다 좋았어. 그게 뭐 짧은 컷이든 아니면 롱테이크로 야심차게 찍은 컷이든 모든 액션이 다 좋았고 타격감도 좋았고 이 정말 이 어린 배우들이 너무 고생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와중에 너무 놀랐던 거 허준호 씨 왜 이렇게 잘해요? 그렇죠. 그리고 액션도 왜 이렇게 잘하셔? 이게 나이가 이제 그렇죠. 맞아요. 너무 잘하시던데? 허준호 배우 같은 경우 아버지가 이제 허장강이라고 해가지고 항상 악역만 맡아서 악역 전문 배우로 유명했고 허준호 배우도 초반에는 그 아버지에 비해서 악역을 많이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사채업자의 최 사장 역할을 맡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허준호 배우가 극중에 등장할 때마다 뭔가 좀 안심이 되는 느낌? 그게 중심이 서는 느낌? 뭔가 맞아요. 약간 기둥 역할 해주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습도 굉장히 좀 반갑고. 중간에 우리 액션이 있는데. 그렇죠. 너무 잘해요. 와, 그때 보면 어깨 보셨죠? 어깨가 이렇게 떡 벌어져가지고. 타격감이. 맞아요. 그리고 그 액션을 하는 모습에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채업 사무실에 누군가 침범했다고 얘기를 듣잖아요. 저 같으면 야 애들 불러와 이러고 우르르 갈 것 같은데 우리 허준호 선생님이 안 그러지. 혼자 가잖아요. 됐어 괜찮아 나 혼자 올라갈게. 그러니까 형님인데.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보여주는 모습. 반말 안 했어 그리고. 그렇죠. 맞아요. 변명 씨가 같이 할까요? 선생님 괜찮습니다. 계십시오. 제가 인간성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너무 우리 허준호 선생님 같은 흡신데도
허준호 씨의 열연도 그렇고 네네네. 박성웅 씨가 네네네. 제가 최근에 약간 좀 갖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네네네. 요즘 계속해서 연달아 나오는 작품들이 네. 방송용으로 말씀드리면 좋지 않았습니다. 아, 네네네. 예. 최대한 순화해서. 그래서 저는 네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신세 졌던 건 지금 다 갖고 계시는 건가? 그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이 작품에서 굉장히 잘 못 줘요. 그렇죠. 난 그 사실 최전성기 시절보다 더 멋있던데요. 네네. 그러니까 신세계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에서 저는 이제 좀 확장하거나 진화했거나 한 캐릭터가 이제 이 사냥개들에 나오는 박성웅 배우의 모습이라고 하고, 근데 액션이 너무 좋아. 이게 저는 이제 한 가지 이 역에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보통 이런 역할, 아니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좋았던 게 뭐냐면 이런 사채업자, 정말 사악한 사채업자 역할을 할 때는 딱 눈에 나는 사악해라고 보이는데. 박성웅 배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쌓아온 경력이 있잖아요. 캐릭터의 모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씩 웃을 때도 이게 정말로 저 사람이 미소를 짓고 있어서 미소를 짓는구나 이게 아니라 저 미소 때문에 누군가 힘들어지겠구나 라는 것들을 표정으로 이제 보여주고 예고가 되잖아요. 제가 무슨 박성훈 씨가 아이들을 모인 행사장에서 동화책 읽어주는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나 그게 살생부 읽는 장면인 줄 알고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아이들은 무사한가요? 아이들은 참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확장하고 진화하는 모습. 최근에 이제 박성웅 배우가 워낙에 그런 비슷한 배역들을 맡다 보니까 좀 변화한 캐릭터들을 하고 싶었다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신의 어떤 이미지와는 다른 역할들을 맡았는데 평가들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죠. 이번 작품이 참 저는 잘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역할. 네. 그리고 기존에는 어떤 이미지나 말 혹은 어떤 정치 술수 이런 게 그 영화 속에서 캐릭터가 주요했다면은 이번에는 액션을 실제 되게 잘해. 맞아요. 난 이런 모습 처음 본 것 같아요, 박성훈 씨한테. 그러니까 이 영화의 그 장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를 들을 수 있겠죠. 뭐 사회 비판물일 수도 있고 드라마물일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하게 가장 눈에 띄는 건 액션물. 액션이지. 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 작품에 꼭 에피소드별로 중요한 이 액션씬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액션만 잘해서 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오늘도 완전 꽉 채워서. 네, 그러게요. 꽉 채워서 오셨어요. 아주. 목이 쉴 정도네요. 오늘 정말 불사르고 가십니다. 네. 허신의 시네마 환하웅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